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 전문가입니다. 지금 삼천당제약 차트 보시면요. 여기서 멈춰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전고점 바로 아래 가장 예민한 자리인데요. 가격이 빠지질 않습니다. 이 자리는 힘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죠. 그런데 지금 흐름은 버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첫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이미 마쳤는데요. 차트와 사업 위치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시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핵심만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요, 24년 9월에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비젠프리로 국내 허가를 받은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아일리아나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허가를 실제로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요, 연구 중인 기업과 허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기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순간부터 시장은 이 회사를 가능성을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음 제품을 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비젠프리는요, 습성 황반 변성, 망막 정맥 폐쇄성 황반 부종 등 대표적인 안과 블록버스터 아일리아를 겨냥한 제품인데요. 이미 이 시장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선도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이들과 같은 시장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건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는 확인에 가까워요. 이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작년 국내에서 새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총 3건이었습니다. 24년에 9건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몇몇 회사만 하는 특수 분야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란 점인데요. 실제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각각 1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이미 허가받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형을 늘리고 후속 제품을 빠르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삼천당 제약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이제 막 입장권을 확보한 신규 플레이어에 가깝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면 다음이 있느냐? 삼천당 제약은요, 이제 연구 방향이나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단계에서 허가 이력을 하나 확보한 회사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당장의 주가 등락이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바이오시밀러 기업군 안에서 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한 단계 올라오면요,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먼저 움직인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같은 기준 위에 올라온 종목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은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먼저 치고 올라가는 섹터와 테마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2번, 3번 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금리 인하 기조가 확정되는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장이라는 건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도 이런 상승을 가장 먼저 이끈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죠. 대표적인 사례가 펩트론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2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18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종목인데요. 1,000만 원만 투자했어도 2억에 가까운 수익이 났겠죠. 이렇게 펩트론을 시작으로 D&D 파마텍, 일동제약, 인벤티지랩까지 이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비만 치료제가 끝이 나면 시장의 다음 사이클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입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은 RNA 치료제입니다. 최근 올릭스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RNA 치료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줬는데요. 이건 잠깐 반짝이는 호재가 아니라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줄이 RNA에 돈을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슈, 사노피, 일라이릴리, 화이자 등등 이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RNA 치료제 연구와 상용화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RNA 치료제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임상 파이프라인과 매출 전망 역시 업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항체나 단백질 치료제가 특정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RNA 치료제는요, 특정 세포의 유전자 뿌리, 다시 말해 그 원인부터 제거를 해서 발생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뭘까요? 제2의 올릭스, 아직 시장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RNA 관련 소형 바이오주입니다. 국내에서 RNA 기술로 글로벌 빅파마와 실제 기술 이전까지 성공한 기업은요, 현재 기준으로 단 두 곳뿐입니다. 이 알지노믹스와 올릭스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알지노믹스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해 5월 RNA 편집 플랫폼 기반의 청각 손실 치료제를 1.9조 원 규모로 계약했었는데요. 여기서 그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집중해야 할 RNA 기업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시총 2조 원, 하나는 시총 1천억 원이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익숙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 시총 1조 원대 기업이 최근 상한가로 존재감을 보여준 올릭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 중 남은 하나. 시장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막 출발선에선 시총이 1천억 원 안팎인 후발주자입니다. 제가 직접 IR 팀과 통화하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올 상반기 템베거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든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숨어 있는 상태인데다 이 펩트론이나 올릭스가 초기에 그랬듯이 시총이 작은 기업일수록 한 번 흐름이 불붙으면요. 그 탄력,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같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당 종목이 시가총액이 아직 너무 작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상으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시세 왜곡이나 선침해 의혹 등 이런 다양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 언급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흐름을 체크해 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인증이 되신 분들께는 별도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비만 치료제 다음 대장은 RNA 치료제입니다. RNA 치료제는 분명히 한 번 더 체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올릭스의 상한가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상승이 시작되면 가장 폭발적으로 움직일 텐베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일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올 상반기 정말 큰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유정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